당시 박지원 장관이 복지 예산 증액하자는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비유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물통에 먹이 던져두면 달려드는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또 문장의 앞뒤만을 잘라가지고 특정 문구만을 앞뒤 다 자르면 다 잘랐다고 전제를 해도 그러면 이거 괜찮습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그 배경과 내용을 좀 잘 안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배경과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아니 그거는 특정 이 정치인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 괜찮은 거죠. 후보자님, 제가 준비해온 질의에 앞서서 그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 중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무슨 말이죠? 보통 그 공무원들이 이제 단년도 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리고 제도를 바라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중기 재정 계획도 수립해봤고, 그다음에 한 세대를 넘는 장기 비전도 해봤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라는 의미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거시적인 측면은 보건복지 분야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분야도 같이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이게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단순한 그 제도나 그것만 보지 않고 다른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감안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개선 방안 자체도 좀 단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장기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은 생과 사의 그 가느다란 선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즉각적이고 보다 개별적으로 포착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좋다고 하셨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갈등을 조정해봤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달라지는데,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 그런 면들에 있어 가지고 제가 조정을 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정한 사업을, 어떠한 병원이라든지, 병원은 아니고 어떠한 그 공공시설 같은 걸 어디다 유치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 그러니까 서로 지역 간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또는 다른 그 시설 같은 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자 복지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이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더 어려운지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갈등이나 이해관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찾아내서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 발굴과 그에 따른 제대로 지원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요. 약자 복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의견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평소 철학 맞죠? 네,
후보자가 복지부 1차관으로 재직한 지난 5개월 동안 발달장애인 참사 사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정확히 개수는 7건에 달합니다. 네. 현장 가서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발달장애인 그 주간 활동 시설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이 현장입니까? 뭐 현장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분향소 물론 방문한 적 그것만으로서- 있습니까? 발달장애 참사 분향소 방문한 적 있습니까? 네, 거기는 당연히 방문해야 할 곳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책임을 느끼지 못해서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임명 이후에 억세게 운 좋은 장관 후보자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님께서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기재부 차관을 희망했으나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복지부 1차관 되었고 거듭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운 좋게 장관 임명의 기회를 얻었다고 그렇게 기사에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오시고 싶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수위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특정 부처를 가서 특정한 지위로 근무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기재부 차관 희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 제도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통령께서 늘 약자 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찮게 본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보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보도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네? 네. 제가 그분이 제도를 정부가 하는 정책을 잘 몰랐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다른 부처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의 업무를 했었고 또 오랫동안 복지재정과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그리고 또 차관으로서의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복지 포퓰리즘 막을 스파르타 전사 되겠다. 포크배럴 맞서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 이 워딩들 기억하십니까? 네, 박재원 장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박지원 장관 조규형 후보자가 정책보좌관으로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박지원 장관이 복지 예산 증액하자는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비유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물통에 먹이 던져두면 달려드는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 오해 그 문장의 앞뒤만을 잘라가지고 특정 문구만을 앞뒤 다 자르면 다 잘랐다고 전제를 해도 그러면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분이 말씀하신 그 배경과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잘 안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배경과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여물통에 먹이 던져주면 달려드는 돼지에 비유하는 게 배경과 이유를 알면 괜찮습니까? 그게 후보자 생각입니까? 아니 그거는 특정 정치인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대답하세요. 예, 하여튼 그분이 말씀하신 맥락 같은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